우리 1세대 1대 비과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비과세. 비과세 조건이죠. 조건. 75년도에 양도세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면은 몇 개월을 갖고 있든 얼마를 거주했든 그런 거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 조건은 뭐가 있냐? 내가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때는 주택을 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라. 이 조건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택 경기가 과열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비과세 조건을 강화시키는, 또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완화시키죠. 그래서 이 비과세 조건은 주택 경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거주 기간은 그동안에 9번 바꿨습니다. 9번. 개정이 9번. 보유 기간은 6번. 일시적 1주택은 10번 바뀌었어요. 10번. 이것도 그냥 대략적인 것만 했고 세세한 것 따지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비과세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기는 곤란합니다. 뭐고. 근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은 있더라. 그냥 집을 갖고 있다가 팔면 무조건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고, 어떤 경우는 그냥 보유만 2년이 해서 팔면은 비과세 해주고, 그런 케이스마다 다 틀리는 조건들이 있더라. 예? 그 정도고,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네. 보유에다 양도했으면, 이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 이때 법이, 17년 8월 13일 날 거주 2년이라는 조건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때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였는데 이 시점에 거주 조건이 생겼어요. 법이 개정돼 갖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 줄 거냐 하는데, 요걸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 시기에 대해서 조금 잡힐 겁니다. 왜냐면 이 법이 개정되는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3년 보유하면 비과세했어요. 하던 것이 이때 2년 보유로 주로 바뀌었다 하면 이 사람이 이때는 한 2년 6개월 갖고 있었는데 이때 팔기 전에는 3년 보유하라고 있어서 이 사람 비과세 조건을 못 받는데 이때 법이 바뀌면서 2년으로 바뀌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 그냥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바뀔 때는 그냥 바로 시행을 해요. 바뀔 때부터. 근데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바뀔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 개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개정 후 취득분
후년부터 적용해 주는 겁니다. 개정은. 우리 2년 거주에 생겼잖아요. 무슨 지역이죠, 이게? 조정지역. 헷갈리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그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준다. 이 사람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법이 제정돼갖고 조정지역에 있는 건 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2년 거주라는 규정은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바뀐 겁니까? 불리하게 바뀐 겁니까? 불리하게 바뀌었죠. 불리하게 바뀌어서 이 케이스는 이때 조정지역에 있는 걸 취득한 것부터 이때부터 이건 적용을 받는 것이지 기존의 것은 안 받는 거죠. 예? 원래는 적용해도 됩니다. 그건 소득과세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납세자한테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한테는 적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9월 14일인가요?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거? 8월 3일이다, 8월 3일.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만 조정이 돼 있고, 그 전에 취득한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뭐가 있냐? 다른 한 가지는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겁니다, 유예. 고가주택 80%, 8% 장기보유 특공이 해주잖아요. 8에서 80%? 근데 고가주택의 그 80% 적용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죠. 그 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바로 시행을 않고 언제부터 시행하냐? 2021년 내후년부터 시행합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시행 시기를 유예해 주는 게 있습니다. 2개. 예?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바뀌었다 하면은 그 법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2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케이스는 그 법이 바뀔 때부터 취득한 분한테 적용해 주는 케이스들. 아니면 시행 시기를 2, 3년 늦게 해주는, 예?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가주택에서 8% 공제 받으려면 2년 거주해라. 그럼 바로 바뀐 다음부터 하면 그동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과세 조건을 판단할 때는 그 개정된 사항이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개정됐느냐, 유리하게 개정됐느냐를 판단하시면, 꼭 이렇게 흐름을 판단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법이 바뀐 다음 날부터 계속 바로 시행을 하는 거고,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들주려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2, 3년 유예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을 않고 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조정지역의 2년 거주에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정지역에 이때 취득을 했어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근데 이때 양도를 해놓은데, 양도하기 전에 이때 해제가 됐습니다. 조정지역에서. 그래서 이거는 2년 거주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예. 그 2년 거주에 필요 없다고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그 시행되는 시점부터가 또. 그러니까 2년 거주는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취득. 해제분은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걸 취득했으면 그 2년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2년 거주. 해제가 됐어도 나중에. 그것은 해석상으로 나중에 풀어줄지는 몰라도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해제했을 때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그 국세청에서 해석으로 해제된 경우는 거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풀어주면은 안 해도 되겠지만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해제가 됐어도 거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 갖고 그래서 비과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주 조건, 보유 조건, 뭐 일시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법 제정된 것이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느냐 불리하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이 바뀌면 바로 그 다음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바뀌겠으면 뭐 연초부터 1월 1일 양도부터는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적인데 그게 이제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사람한테는 적용을 않고 새로 취득하는 분한테 적용한다든지 기존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보통 2년, 1,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이 비과세 조건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조정지역 이것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그러니까 17년 8월 3일, 8월 1일, 2일 이전에 조정지역에 있는 걸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2년 보유만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된 거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조정지역에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는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 거주기간 판단은 뭐 불분명할 땐 주민등록만 그럴 거고 실질입니다. 모든 걸 실질에서 내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보유기간이 문제입니다.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B주택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세되겠죠. 1세대 2주택이니까. 근데 A주택을 팔았을 때 A주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그럼 2년 이상 보유한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냐 할 때 A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 요 기간 갖고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네. 2022년부터는 요 기간만 갖고 판단합니다. A주택 하나만 있었던 기간, 하나만 갖고 있는 기간, 이 기간 갖고만 판단해요. 이 골치 아파지는. 이건 자세한 내용 하면 다 골치 아파지니까 납세자가 이제 상담 와서 이번에 와서
집을 팔고 있었는데 그 집 판 다음에 또 새로 집을 샀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앞으로 될 거다 했을 때는 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16페이지. 예.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2022년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 발생합니다. 뭐 예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좌우절이 있는데 원칙은 이제는 집이 하나 있을 때 기간만 전에는 이렇게 A주택 양도할 때는 다른 집이 없었으니까 A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으로 판단하는데 지금은 A주택 하나만 있더라도 A주택 1주택만 있었던 기간 이 기간 갖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컨설팅어가 이런 걸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런 거는 있더라. 그래도 이런 거 한마디 해주는 거고 안 해주는 거 틀리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2022년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예? 그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이거 제도가 바뀌어도 이건 엄청난 증거입니다. 그래도 이게 18년에 법이 바뀌었어도 시행을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바뀌었으니까 2022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법을 21년이죠, 21년. 그러니까 19, 20, 2년을 유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를 둬갖고서 대부분이 길면 2년의 유예를 줍니다. 아니면 뭐 보기가 같은 건 1년 유예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2년 유예를 줘갖고 이제 시행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벌써 이건 법은 개정이 됐어요. 근데 납세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바뀌었잖아요. 불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시행만 2년을 늦춰갖고 21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 돼버리면은 내년에 집 판 사람들이 새로 주택을 사다 보면 아니면 금년에 주택을 팔고서 새로 주택을 취득을 한 사람들한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무조건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있다. 구체적인 것은 본점에 상담하라든지 그러면 되겠죠. 일단 그래도 이런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안 하는 거고는 납세자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달려보겠죠. 손님들이 그래도 실력 있으시네. 잘 파악하고 계시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지나가는 적으로 21년도부터는 이렇게 비과세 받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 정도 뭐 멘트만 하면 되죠. 뭐 자세하게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면 지금은 이렇게 요 그림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멘트 하시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요 부분은 그냥 그 21년부터 새로운 규정이 생겨갖고 시행된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리 해석을 해도 머리에 쥐나더라고요. 문구 맨 문구 2줄 되는 거 같고 제가 현직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참 제가 답답하대요. 해석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권한이 있는 당국에서 그렇게 해석 안 하니까 답답하고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 제가 그 법교과에서 지금 법령해석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재산세 예규 담당을 7년 했어요. 근데 그때 오고 지금 오고
그때는 가급적 이게 비과세는 납세자 위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좀 문제인데 이제 아까 거주 기간이 생겼잖아요. 거주 기간이 생겨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예외 규정이 하나 생겼어. 예, 그죠? 예외 규정이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조정지역 내에 거주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4년 임대하면 됩니다. 4년 임대. 예? 4년간 임대하면 지자체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우리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하면 이 사람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2년 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가 와서 거주지역 아니 저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 나 거주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얘기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4년만 임대하면 되니까 2년 뭐 거주나 뭐 거기다 2년 더 임대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별다른 조건도 없어요. 우리 그 장기 임대 주택 같은 게 되려면은 거기는 그 기준시가 규정이 있는데 6억, 3억 이건 기준시가 그것도 없습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4년간 있으면 이제 4년 내에 팔면 안 되고 그리고 그 5% 이상 징계가면 안 되고 내려. 그런 그것만 지켜주면 이 사람은 조정지역 있는 주택이라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주나 보유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제일 처음이 건설임대주택인데 건설회사에서 그 주택을 져갖고서 임대를 합니다. 임대. 그래서 5년 임대한 후에 이게 분양 전환됩니다. 예? 그래도 이 분양 임차인이 분양 전환 받아갖고 분양 받아갖고 했을 때 이 사람은 5년 이상 여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5년 이상 살아야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분양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 소유가 되죠. 분양을. 분양받은 다음부터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팔아도 됩니다. 왜? 5년 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5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만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 건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수용. 국가에도 강제로 가져가잖아요. 강제로 가져가니까 그때도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해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주택이 있고 부스토지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수용이 땅만 수용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시간에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덤이라고 해서 덤. 주택이 양도되면서 덤으로 부스토지도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스토지만 따로 수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적용돼요? 안 됩니다. 땅만 수용되면 이건 세금 내야 돼요. 예? 수용되면 무조건 다 세금 안 내는 줄 알고 그런데 그건 착각하면 안 돼요. 주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땅도 같이 비과세를 받는 것이 주택은 안 들어가면서 수용이 안 되면서 땅만 수용이 됐다 하면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주택 부수도지는 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해외 이주 갔습니다. 해외 이주. 이민 가서 이민. 이민 가면 국내에 안 살잖아요. 그러면 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렇죠.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된다. 비거주자.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누구한테 해줘요? 거주자. 이 사람은 비거주가 되니까 출국한 후에 팔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근데 매정하게 바로 또 이민 가기 전에 집 팔고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년간 유예를 준다. 2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이민 가면서 파는데 이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런 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지켜도 비과세 해주겠다. 예외적으로. 그 대신에 너는 비거주다 갖고 팔아갖고 비과세를 못 받는데 예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2년 내에 팔아라. 비거주가 된대. 2년이 넘으면 그때는 안 해주겠다. 여기 보면 현지주도 있고 그런데 복잡해요. 근데 그 현지주는 그런 게 있다. 왜냐면 현지주는 나가서 5년간 살아야 뭐 이렇게 장기 체류 허가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 나라에서 이민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갔을 때 해외 이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5년 이상 살아야 이제 그 나라에서 또 5년 이상 살았으니까 여기 우리나라에서 그냥 거주해도 된다. 오케이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출국 시점은 그때 오케이 해준 시점. 그때부터 2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현지 이주는. 나갔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해외 이주는 이거 허가받고 나가는 거니까 이민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해외 이주고 현지 이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이게 다. 그래서 틀리죠. 그 이민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남아 쪽은 이민제도가 없어갖고 거기서 오래 거주하려면 현지에 거주하려면 5년 이상 거기서 거주한 다음에 오케이 장기 체류 허가를 내줘갖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현지주 관련해서 그 언제 해줄 거냐 할 때 그건 제가 본 적이 있으면 해석해 준 겁니다. 영주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미국까지 영주권 자체를 못 받는 거죠. 영주권을 그건 상관없죠. 영주권을 받은다는 거고 개인이라는 것을 언제 들은 적이 그것은 이제 장기체류랑 똑같죠. 그 장기체류 허가가 난 게 영주권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그 해외 이주를 갔는데 그건 해외 이주는 가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해외 이주라는 것은 그쪽 나라에서 승인해줘갖고 여기서 오케이해서 외무부에서 허가해줘서 간 겁니다. 그것은 해외 이주고 그런 허가 없이 가갖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5년간 장기 체류하면 그쪽에서 또 장기 체류 하고 오케이 했을 때 그게 현지 이주입니다. 현지 이주고 그 해외 이주는 틀려요. 이 규정이. 미국에도 그 영주권 받는 건 상관없다. 미국은 그렇게 불법 체류 안 해주잖아요. 이민 허가가 오케이가 돼야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현지에 취업했다가 오래돼 갖고 해서 받는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제 이주 허가를 받는 거고 그쪽에서 그쪽 나라 가서 그 장기 체류 받는 거고 그 케이스가 틀립니다.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냐? 화교가 있어요, 화교. 화교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네.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 화교들 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뭐예요? 거주하죠. 네, 이 사람이 대만 대표부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주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공간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근무한다 했을 때 우리 그 사람이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죠, 거주자. 우리 공간으로는 미국에 살아도 거주자로 보죠. 대만 국적에 있는 사람이 대만 대표부에 근무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거주자가 돼버립니다. 그죠? 반대 입장에서. 예? 퇴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예? 이랬을 때 우리는 1주택 비과세는 거주한테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거주자 신분의 사람이 주택을 취득했더라 하고 이때 양도 왔다 하면은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요 기간 요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죠? 거주자 신분 기간만. 그러면 이 기간에 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내에 살아요. 다만 직장을 대만 대표부에 다닌다고 해서 비거주가 돼갖고 이걸 못 받아요. 그 질의가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것도 포함해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게 그 괄호 문구입니다. 네? 그 괄호 문구가 이걸 해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국세 쪽에서. 예? 이거들 외국에 나가 있는 비거주자들이 뭐 거주자 된 경우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이 때문에 만든 규정입니다. 이거. 예? 잠들 깨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규정을 적용받는 건 거의 없죠. 화교나 이렇게. 그치? 어쨌든, 그때 외교부에 공문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대요. 중국어고 이제 트러블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뭘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대만 대표부에 근무하면 취해법권 인정해준다고 그러대요. 응? 중국 애들이 싫어하잖아. 두 개의 중국 뭐 그래갖고. 지금 비과세 조건, 거주, 보유,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건 내가 A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을 팔기 전에 반드시 집이라는 것은 내가 팔고서 살아는 법이 없잖아요. 팔기 전에 B주택을 취득했더라. 그러면 A주택을 이때 팔면은 A주택이 어떻게 돼요? 1세대 2주택이 되죠. 2주택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할례를 봐주기 위해서 A주택 산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이때 A주택을 양도를 하면 너 1주택 양도로 봐줄게. 이게 10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6개월 했습니다. 아파트는 6개월, 단독주택은 1년, 그 다음 2년. 그러다가 역전 현상이 벌어갖고 3년도 됐어요. 1년 6개월도 있다가. 그러니까 3년 했죠, 3년.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또 2년이 나왔습니다, 2년. 지금 현재요? 2년짜리가 생겼어요.
예. 2년짜리가 되려면 A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B주택이 조정지역이 있어야 돼요. 판주택이나 산주택이나 둘 다 조정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3년에서 이런 경우는 2년으로 줄었잖아요. 납세자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하게 조정됐잖아요. 그럼 법이 개정되면서, 예? 예. 이때 개정됐습니다. 이때 개정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납세대 불리하게 개정됐으니까 B주택이 이 이후에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기존에 A, B주택을 갖고 있다. B주택을 샀다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고 B주택을 9월 18년 9월 14일 이후에 샀을 때 이때는 2년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때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때 이후에 이것도 2년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A주택 팔 때도 2년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시점을 B주택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법적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비과세 조건은 판단할 때는 납세자가 불리하게 받겠다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그 현지 사람한테는 법 개정 전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안 준 방향으로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2년 후에 준다든지 유예를 준다. 조정지역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까 거주 조건 2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시적 이주택 할 때 3년이 2년으로 줄어들었고, 그 두 가지. 우리 지점주의 거주 조건 없는 데가, 조정지역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들 있습니까? 오신 분? 자기 거는 다 있어요? 여기 PPT에 있으니까 자료에 그 대상 지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정 지역은 그 거주권 판단할 때 해제가 됐어도 거주 2년 거주는 해야 된다. 그거 오늘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해제되는 경우에는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과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법 해석보다는 국세청 해석을 많이 봐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국세청은 오히려 문구부 법령 그 규정보다도 더 많이 풀어줬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복잡해져요. 국세청에서 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비과세 못 받을 것도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를 해주는 걸로 해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찝찝해? 그러면 본점에 알아봐야 되겠네. 그 정도. 안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A주택을 갖고 있고 B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데 B주택 취득하려면 3년이 남아서 이때 A나 B주택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있죠? 이때 넘으면 이제 일석이조가 안 되죠. 3년이 넘어서. 일석이조를 적용 못 받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법에 뭐가 있냐면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이나 B주택 둘 중에 하나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임대로 등록을 지방자치에서 하고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년 거주하지 않을 때는 그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조건이 없는데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이 등록할 때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수도권 외에는 3억 미만이 돼야만이 장기임대 쪽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임대 쪽으로 등록을 하면 A주택이나 B주택, 그 나머지 주택을 팔 때는 예를 들어서 B주택을 등록을 했더라. 그러면 이건 주택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 A주택을 팔면 일세일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이것이 비과세를 받을 때 뭐 어떤 주택을 비과세를 받느냐 하면 법에 거주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주택. 그러니까 A주택이 거주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주주택은 뭐예요?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 거주기간 조정적 생긴 거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주의를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원에 갔을 때 어떤 놈이 와갖고 와서 상담하다가 나중에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얘기, 이거 2년 거주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 와서 자수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혹시 실수할까봐, 실수하면 나 뭐 책임지라고 할까봐 하려고 딱 했는데 저 혼날 뻔했습니다. 그때. 그쵸, 의사님? 네. 그래서 요거는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비과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주택 중과 장기보특별공제 안 되죠. 10% 또 추가 세금 내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관련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준시가하고 2년 거주 이 두 가지는 조건이 필요하다. 챙겨주십시오.